생각해보니까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 어이구, 그지? 어떻게 해서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다이오드 문제는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눠지고 두꺼운 생명 파트 문제 좀 봐봐. 생명 파트. 두꺼운 생명 파트 문제 봐보자. 자, 아까 내가 풀지 말라고 했던 거는 진짜로 안 풀어도 되고요. 뭐 좀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기는 할 텐데, 일단 7번 한번 봐볼래? 요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 7번도 이제 소위 말하는 탄소 번호를 알아야 조금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뭐 필요한 거는 설명을 좀 하면서 해보자. 자, 거기 보면은, 이거 또 공교롭게 7번이네? DNA가 두 가닥이 요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아마 니네가 기회가 되면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자면 이거야. 봐봐. 니네 여기 지금 숫자 같은 거 하나 써져 있잖아.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써져 있고, 이 숫자가 뭐냐면 우리 DNA나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있지. 가운데 오각형 모양의 뭐가 있다? 당이 있고, 그 옆에 인산이라는 게 달려 있고, 그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염기라는 애가 달려 있잖아. 맞지? 여기가 당이잖아. 당, 인산, 염기인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당이 됐건 인산이 됐건, 특히 요 당하고 염기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기도 하단 말이야. 즉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가 들어있어. 탄소. 그러면 우리가 당이라고 부르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부르는 당에는 탄소가 어디 있냐면 요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탄소가 여기 해갖고 5개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산소가 딱 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가 요 염기에도 탄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특히 요 당을 이루고 있는 탄소에다가 번호를 붙여놔. 잘 들어봐. 염기랑 연결된 쪽, 여기가 1번 탄소야. 1번 탄소. 거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탄소의 번호를 붙여준 거예요. 얘가 2번 탄소고요. 3번, 4번, 5번 탄소인 거야. 그럼 우리 근데 여기다 이제 프라임을 붙여주거든? 왜 프라임을 붙이냐면 염기도 뭐가 있기 때문에. 탄소가 있으니까 염기에도 탄소 번호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구별하려고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밑으로 계속 결합을 할 거 아니니? 맞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인산이 그 위에 있는 당하고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인산이 정확하게는 당에 있는 탄소랑 결합을 해. 몇 번 탄소랑 결합하냐면 3번 탄소하고만 결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어지면 가장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번호만 표시하자면 제일 위에는 5번 탄소가 있는 거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뭐가 있는 거야? 3번 탄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뉴클레오타이드는 3번 탄소하고만 결합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냥 탄소 번호로 표현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때 가장 위에는 5번 탄소가 있고 가장 아래쪽에는 3번 탄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 때 그거 배웠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있는데 맞은편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뒤집혀 있었거든? 뒤집혀 있다 보니까 얘는 그럼 뭐야? 이쪽이 끝부분이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3이 위에 있어야 되겠지? 5가 아래. 뭐 이런 식의 번호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5번 맞은편에 무조건 3번이 있고 3번 맞은편에 5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얘는 무시하고 일단 잘 봐. 사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번역될 때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읽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염기를 읽을 때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 쪽으로 읽어간단 말이야. 원래는. 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기 모르는 애가 있고, 여기 A가 하나 이렇게 써져 있고요. 동글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염기 3개씩 이렇게 잘라보면 트리플 코드가 3개가 있는 거잖아. 명준이 보고 있니? 자,
그럼 여기 이제 3번 있는 거, 여기도 또 염기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배운 거 갖고 얘기하자면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고 그 저장돼 있는 애를 주형 가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그 주형 가닥으로부터 전사가 돼서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지는데 잘 봐. RNA가 만들어질 때 둘 중에 하나가 주형 가닥일 건데 걔랑 무조건 또 상보적으로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이렇게 돼. 여기가 DNA가 있어. 만약에 얘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5번이면 RNA가 3번이 된다. 무조건 상보적으로 결합할 때 그래서 번호가 되게 중요한데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일단 봐볼게.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G, C 써 있고 동그라미 C, T, A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밑에 RNA를 보면 말이야, 여기. 동그라미.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A. 자, 봐. 그럼 이 RNA는 그때 그런 얘기했어. 주형 가닥으로부터 전사돼서 만들어질 때도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얘가 주형이라고 하면 얘랑 상보적이고 얘랑 RNA랑 상보적이니까 RNA는 주형 가닥의 맞은편에 있는 애랑 염기서열이 똑같다 그랬거든? 맞지? 그럼 일단 여기다가 이 빈칸 채울 수 있는 걸 한번 채워보자. 얘네들이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G면 여기가 C, G, A니까 여기는 T가 되겠지, 그치? 일단 빈칸 채우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봐, 여기가 CTA잖아. 맞은편에 뭐가 있을까? G, A, T가 있을 거야. 맞지? 맞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나머지 얘를 찾아야지 사실 얘가 누구로부터 전사된 걸 찾을 수 있기는 한데 힌트가 하나 있어. 뭐냐면 자, 이 RNA가 번역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지, 세린. 그래서 이게 힌트야. 자, 니네 밑에 코돈표라는 걸 보면 세린이라는 코돈은 아미노산은 지정하는 게 누가 돼? UCG가 되거나 GCU가 되는 거잖아. 맞아? 거기 보면은 얘를 지정하는 코돈이 UCG거나 GCU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 보다. 왜냐면 얘가 또 순서가 있거든. 얘부터 결합한 거냐, 얘부터 결합한 거냐 따지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RNA, 이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 어차피 이거 안 풀어도 되는 건데, 이 방향에 5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읽어주는 방향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RNA를 번역할 때 이렇게 읽으면서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번역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 그지?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위에 거가 자, 이거 가정이야. 얘가 손 댔으니까 끝은 봐야지. 위에 거가 주형 가닥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로부터 얘가 전사가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3번 프라임이 되고요. 5번 맞은편에 무조건 3번이 있는 거고. 맞아? CGA니까 얘랑 똑같은 염기서를 갖겠지. G, C, U가 되거든. 맞아? GCU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AGG니까 여기가 AGG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얘가 주형 가닥이라면 얘랑 염기서열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AGG니까 여기도 AGG가 되겠지? 그럼 여기 CTA가 있으니까 여기 CUA가 이렇게 있겠지? 맞아? 맞니? 그럼 이제 여기가 3번이면 여기가 5번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때 무조건 5번부터 3번으로 읽어줘야 돼. 이 경우에 얘가 주형가닥이라면 요런 RNA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5번이기 때문에 읽어줄 때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면 코돈이 AUC가 얘가 되는 거, 첫 번째. 지금 거기 표에서 찾아봐봐. AUC가 뭐가 돼? 있냐? 없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되잖아. 안 돼. 그치? AUC 없고 GGA는 있어? 글리신이 있네. 그치? 그 다음에 UCG는 어때? 내가 뭘 잘못했나? 얘는 세린이지. 이렇게 읽으면 UCG니까 세린이 되겠네. 세 번째가. 그치? 그러면 AU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잖아. 이거 오탄한 거다. 거기 코돈 AUG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걔가 AUC예요. 고쳐놔. 왜냐하면 AUG는 메사유닌이기 때문에 아이소리신일 수가 없거든. 이거 오타야. AUC라고 고쳐놔야 돼. 그러면 되죠. 그러면 얘가 아이소리신이 되고 두 번째는 GGA여가지고 뭐가 돼? 얘가 아이소리신이 되고 얘가 글라이신이 되고, 자, 봐봐. 요렇게 읽으면 UCG 해서 세린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맞지? 자, 그럼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해볼게. 만약에 밑에 놈이 주형가닥이라고 해볼게. 잘 봐. 밑에 놈이 주형가닥이라고 해볼게. 자, 요거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요거 지금 여기다 쓴 거는 이제 얘가 주형가닥일 때 상황이잖아. 자, 만약에 3번이 주형가닥이라고 하면 얘랑 염기서열이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5번 돼야 되고요. 똑같이. 무조건 이 번호도 똑같아. 그럼 여기는 C, G,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C, U, A 아니지? 얘랑 똑같아야 돼. 미안하다. G, A, T가 돼야 되는 거. 여기는 그대로 써 있잖아. AGG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AGG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밑에 놈이 주형 가닥이라면. 그지? 그러면 여기가 3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줘야 돼. 마지막에 U가 아니고 G가. 그렇지. G에 U가 돼야 돼.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마지막 거에 세린이 나와? 첫 번째도 아니고 뭐 세 번째도 안 나오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닥 중에 누가 주형 가닥이 될지를 갖고 찾아줘야 돼. 어차피 이거는 니네가 다만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 니네가 번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가닥을 주고요. 뭔가 다른 조건을 줘서 주형 가닥을 찾을 수 있게끔 나올 수는 있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위에 거가 가닥, 기억이 주형 가닥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알겠니? 그래서 기억, 주형으로 사용된 DNA 가닥은 기억이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어떻게 얘기했지? 아이소류신이 되고요. 거기 오타가 좀 나 있어서 그런데. 나를 암호화하는 주형 가닥의 코드는,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DNA의 코드, 트리플릿 코드는 U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냥 틀린 겁니다. 그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굳이 시험에는 안 나오긴 할 건데 5번, 3번을 안 배웠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13, 14, 15번 다 안 푸셔도 됩니다. 이게 다 번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안 풀어도 되고 20 효소 파트에서는 29번 같은 거 한번 봐요. 29번. 29번이 되겠지? 그지? 자, 29번이 그 밑에 나 그래프 때문에 그래. 자, 요 29번까지만 내가 풀고 쉬는 시간 좀 줄게. 그지? 아까 매우 아쉬웠을 텐데.
자, 그림 가를 보게 되면요. 효소가 있어. 자,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에 자, 그냥 선생님 그림 좀 다르게 그릴게. 이런 애가 들어가서 요렇게 지금 얘네들이 결합을 한 거야. 요게 지금 A고 요게 B인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두 개가 결합한 애가 빠져 나가면서 물 분자도 빠져나간다. 요런 뜻이야. 맞아? 물 분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반응물, 생성물 C가 되는 거죠. 자, 이때 A가 뭐다? 가 그리면서 A는 당연히 효소가 되겠지. 고유한 입체 구조 갖는. 거기에 이른바 반응물에 해당되는 기질이 들어가서 B가 되는 거지. 기질하고 효소가 합쳐졌지. 이거 뭐라 불러?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지. 맞지?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반응을 하면 생성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효소는 다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효소가 재사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세로축은 농도, 가로축은 시간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디귿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살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늘었다가 살짝 쿵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야. 그지? 자, 물질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A, B, C는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 자, 봐봐. A는 효소고, B는 효소, 기질, 복합체고, C는 생성물일 거 아니야? 여기서 A, B, C의 그래프가 각각 기니, 디 중에 하나래. 야,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봐봐. 이 기질에 해당되는 생성물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기니까 재료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은 점점 늘어나겠지? 맞지? 점점 늘어나는 기억이 누가 돼야 돼? 생성물이 돼야 되는 거라고, 얘가 생성물이야. 그 다음에 봐라. 효소가 있어. 효소가 10개가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거기다가 기질을 이거 2세트를 넣어준다?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몇 개가 생겨? 2세트가 생기겠지? 그럼 나머지 8세트에 만들 수 있는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야. 효소가 이렇게 2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기질을 하나 넣었더니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하나가 생겼으면, 아직까지 기질하고 결합하지 않은 효소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물하고 계속 결합을 하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돼? 효소, 기질, 복합체랑 얘랑 분리가 되잖아. 떨어져 나가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 수는 조금 다시 줄어드는 거고, 떨어져 나가서 효소만 남게 되면 또 남아있는 효소는 다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니은이 효소, 기질, 복합체, 즉 B를 말하는 거고, 기역은 C를 말하는 거고, 디귿은 A 효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요 그래프 잘 봐두라. 그럼 보기를 봐볼게. A는 가수분해 효소냐? 예. 효소는 효소인데 니네 가수분해가 뭐야? 뭔가를 분해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주는 효소란 뜻이야. 근데 지금 봐라. 얘는 조그만 거 2개가 효소랑 결합해서 반응했더니 큰 놈 된 거 아니야? 분해는 따지면 이화작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림상에 나와 있는 얘는 2개가 합쳐져서 큰 놈 됐잖아. 동화작용인 거지? 전혀 안 맞는 거야. A는 최소한 가수분해 요소는 아니다. 왜? 여기 물이 있으니까 요거에 낱개라고 낸 거란 말이야. 절대 아니지. 분해가 아니잖아. 일단 합성을 시켜주는 애잖아. 얘는 동화작용을 하는 효소인 거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니은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시간이 요때가 T1이고 요때가 T2래.
자, T1하고 T2일 때, 자,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를 T1하고 T2일 때 비교한 거잖아. 자, A는 어때? T1보다 T2일 때 A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맞지? B는 오히려 지금 살짝 줄어드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크지. 맞아? 그러면 T1일 때가 거기서 B의 농도, 효소기질 복합제 농도 분의 농도는 얘가 오히려 더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분의 A는 T1이 작겠네. 맞죠?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거 아니야? T1이. 그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요 값이 작아야 되는 거죠. 맞니? 그래프상에 보면 살짝 얘는 살짝 올라가는 중이고 얘는 살짝 내려가는 중이니까 B분의 A 값은 T1일 때가 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다. 그죠? 크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이 시간은 좀 엄수해줘라. 10분이니까 20분에 일단 시작합시다. 20분에.